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9월 11일 날 수요일 날 아침 10시쯤에 이제 전화가 와서 전화 상담을 하면서 아직 나이가 젊어요. 40대니까 40이니까. 근데 이제 자녀분이 2명 있고 남편이 올 초에 사망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지금 한 9개월 정도, 뭐, 파타임으로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일을 좀 이제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신이 없죠. 힘도 없고. 또 뭐, 그렇게 하는 일 자체가 일은 고달픈데 그거에 상응하는 대가는 또 뭐 좀 미약하고. 또 집에는 친정 엄마가 와가지고 말을 못 하겠고, 그 손자, 손주, 손녀딸, 손녀, 손자 이렇게 2명을 이게 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런 일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살면서 사주라는 걸 몰랐는데 도대체 내 팔자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그것 좀 한번 알고 싶다고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이제, 지금 뭐 40살이니까 그런 게 신경 보통 안 쓰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큰 일을 당했기 때문에, 힘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든 것이 다 이제 올스톱된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남편이 있어서 많든 적든 일정한 금액을, 뭐 월급 생활하면 보통 월말이든지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생활비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대로 또 살 수 있잖아. 좀 작으면 작은 대로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갑자기 이렇게 애들 낳고 또 몸이 또 이렇게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간암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걸 사망했는데, 이런 상황이 있는데 과연 내가 어떤 팔자를 타고 나서 이런 기구한 운명을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이제 그것 좀 얘기 좀 해달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혹시 내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서 어떤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살아가는 게 어떻겠나 해서 어떤 자문을 이렇게 해주셨으면 이제 고맙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참 너무 막연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이미 돌아가신 분을 뭐 사주를 뭐 불러달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여기 지금 이 사주의 주인공이죠. 이제 아이의 엄마인데 엄마의 사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럼 뭐 엄마 것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좀 가능하면은 있는 그대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실망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나는 앞으로 이렇게라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각오를 하시라는 의미야, 제 얘기는. 그렇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이거는요. 그렇다고 내가 삶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언제까지 친정엄마가 와서 이 자식들을 돌봐줄 거냐 이거죠. 어찌 보면 너무나 막연하잖아, 막막하고. 그러니까 우선은 이렇게 바쁘게 사시는 게 좋아요. 돈을 많이 번다는 의미보다는 내가 바쁘게 생활하면서 정말 이 머리 자체가, 손발이 부지런히 움직이면은 머리는 안 아파요, 차라리. 그럼 몸도 피곤하니까 잠도 잘 잘 수 있고, 또 너무 많은 이런 고민거리를 자꾸 그걸 되뇌이면은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뭐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 정말 큰 병이 걸릴 수도 있다니까,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걸 잘 이제 감안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주를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 이렇다는 거, 사주가 을충년, 병술월, 정미일,
기유시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우선 크게 말씀을 드리면 이 사주라는 건 기둥이 4개라는 거예요. 4개의 기둥 하나. 태어난 년, 월, 일, 시. 사주에다가 8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사주 8자란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자 여성이기 때문에 여기서 필요한 게 결혼해서 자 자녀를 이제 둘을 낳았으냐. 그럼 이제 그 실질적으로 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남편이 지금 사망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보면 남편이 어디냐면 여기에 이 축이라는 글자에 보면은 이 내용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일단 설명하기 위해서 요렇게 된 글자가 있는데 요 글자는 축 숨어 있는 또 글자가 이렇게 이 땅 속에 안 보이는 쪽에 숨어 있다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그럼 요게 남편이에요, 요게. 개수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정화일간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 남자를 잘 만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불이 지금 굉장히 약해요. 약한데 요 개수가 요게 비라고 볼 수도 있고 물인데 물이 적지만 어쨌든 물이잖아. 그러면 수국화가 되죠, 이렇게. 내가 항상 남편에 의해서 내가 불이 꺼질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남편에 대해서 항상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피해의식 같은 걸 느낀다고 볼 수 있어요, 항상. 왜냐면, 쉽잖아요, 우리가. 비가 내려요. 그럼 촛불 들고 가는데 촛불이 제대로 불 타오를 수 있겠어요? 비 맞으면 불 꺼지지. 그런 상태로 내가 힘들다는 거야,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 정화일간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배우자가 뭐냐면 수야, 물. 근데 그런 게 이게 쉽지가 않죠. 근데 여기서 이거 말고 또 큰 물이라고 이렇게 이제 임수라고 이렇게 해서 임수. 요런 거는 이 정하고 만나면 이렇게 합의돼가지고 오히려 이건 좋아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합의되면. 근데 이거는 극이돼. 수국, 화가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이렇게. 이 상태는. 여기는 극이고, 요거는 합의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좋아요, 차라리. 근데 지금은 이런 상황이 아니고, 이 사주에선 드러나지 않고, 숨어 있는 글자 중에서 찾으면은, 요게 남편이라는 거예요. 이 남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건 하늘의 기운, 이건 땅의 기운이라고 하는데, 뭐든지 나한테 좀 만족스러운 어떤 결과를 가져오려면 이 위에 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개수가 이렇게 위에 떠 있으면은 이거는 나한테 정말 능력 있는 남편이고 또 남편이 나름대로 자기가 삶에서 어떤 모든 거를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가정을 잘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편해요. 거기다 한 가지 또 플러스 하면은 이 관이라는 거는 남편도 되지만 직장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천간에 떠 있지라니까 여기 직장이 개수가 이렇게 숨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직장다운 직장을 찾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살면서 직장다운 직장은 뭐 다녀보질 못하고 직장을 여기저기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시간이 그냥 지나가서 그게 좀 아쉽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본인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 운에서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직장에 대한 게. 직장이라는 게 하늘에 이렇게 딱 떠 있으면, 천간에 떠 있으면 직장다운 직장이 있는데 지금 여기 직장이 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진 않으니까 실제로 여기 8글자에는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직장다운 직장도 가질 수 없고 남편은 이렇게 해서 나보다 나이가 2살이 어린 남편하고 만나서 결혼을 했지만 실제로 내가 만족감을 또 느낄 수가 없는 거야. 이 남편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인도 미안하지. 본인이 미안하죠. 본인이 요즘에는 남녀를 불문하고 다 사회생활을 하게 돼 있잖아요. 어차피 삶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고달픈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어디 직장 다니지 않으면서 남편이 다니는 직장 남편이 뭐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 이거 얘기할 수가 없지, 요즘에는. 근데 이제 한 가지 변명할 수 있는 여지는 있죠. 자식을 둘이나 지금 키워야 되잖아. 이제 지금 몇 살? 5살, 3살인가 이렇게 됐다 그러는데. 그 얼마나 일거리가 많아요.
그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남편이 한 3년 전에 몸이 안 좋았던 것 같아. 근데 저는 이거를 이제 한번 유추해 보는 거예요. 이걸 꼭 이제 여기 있는 이 주인공, 자, 아기 엄마가 어떤 남편을 스트레스 많이 받게 해서 간접적인 어떤 사망의 여건을 이렇게 제공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본인이. 저도 그렇지는 않는데, 우리가 이제 사주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지금 한번 이렇게 추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간이라는 건 스트레스 중에서 가장 제일 취약한 점이잖아요, 간 쪽이. 예. 그러니까 본인이 왜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으로 여기 나오냐면, 본인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 언변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언변이란 뭐냐면 나를 표현하는 능력. 나를 표현하는 능력이 지금 이제 식신상관이라고 그래서 토가 하나, 둘, 셋, 이 네 개가 있죠. 8글자 중에서 4글자가 내가 언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대단하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냐면, 이제 전업주부식으로 집에서 가정주부로만 활동하다 보면 이게 잔소리만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바가지 긁는다고 그러죠. 네. 바가지 긁는다고 그러잖아. 그게 바로 내 표현력이야. 이 직장 생활하면서 어떤 내 직위에 맞게끔 내가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한다면 그 나름대로 본인이 언변이 뛰어나서 상사한테 제대로 설득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또 후배들을 잘 이끌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집에만 있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다 계속해서 어떻게 돼? 남편한테 가잖아. 불평불만이 생기게 되잖아.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 여기에 보면 요게 배우자 궁이야. 배우자 궁. 요게 남편이 사는 집이야. 요거는 와이프가 사는 집이야. 와이프가 사는 집에 밑에 바로 보면 요게 배우자 궁이 있는데, 요게 지금 미토라고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땐 요걸 식신이라고 그래. 식신은 원래 좋은 의미예요. 일간을 보호하는 의미예요. 일간을 보호한다고. 어떤 의미냐? 여기서 아까 이 남편이 물이라고 그랬죠. 물. 그 물이 왔을 때 이 흙이 막아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식신이라는 건 나를 보호해주는 유일한 거야. 유일한. 그러니까 나한테 꼭 필요한 거죠. 자, 그런데 요건 또 어떤 게 되냐면 자식도 돼. 그 여기에서는 자식이 하나, 둘, 셋, 이렇게 4명이 있는 걸로 나오지만, 지금은 이렇게 4명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없잖아요. 1명 아니면 2명만 낳고 나머지 뭐 산화제한 하든 어쨌든 간에 더 이상 낳지는 않죠. 어쨌든 이것이 자식이 아빠를 대신해서 엄마 바로 밑에 이렇게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정상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 잘못 해석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렇게 득자, 자식을 얻는다는 거죠. 득자 부별이라는 말이죠. 부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자식을 낳자 아버지와 이별한다는 뜻이야. 여기서는 그러니까 남편하고 이별수가 있다는 거예요. 득자 부별이라는 말은. 요런 구조로 되어 있을 때. 그건 이 자체도 안 좋죠. 요 모양새가. 그럼 본인한테 안 좋은 건 뭐냐면, 남편이 딱 드러나 있지 않는 거. 여기서 무관이라고 그래요. 무관. 이렇게 되면 자동차로 지금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한테 이러이런 불평불만이 있더라도 그냥 내가 참고 이렇게 이러이런 생활하면서 굉장히 남편도 힘들겠구나, 이렇게 내가 그걸 생각하면서 가능하면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지 말아야 돼, 얘기를. 그런데 이건 브레이크가 지금 고장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계속 이렇게 불평불만을 이렇게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집에 들어오고 싶겠어요, 여기서 이런 상황이면. 그게 안 되잖아. 집에만 들어가면 잔소리. 힘들죠. 그 다음에 여기 득자부별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는 아내가 나를 이렇게 거부하는 어떤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야. 자, 이런 상태에서 어쨌든 간에 자식을 이렇게 이제 2명 낳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부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주인공은 지금 이렇게
5살, 3살 먹은 애들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게 거의 애들만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든 거야. 하루에 계속 이게 쉬는 날 없이 애를 계속 어떻게 돼?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 입장에서는 부부 생활 이런 거는 그 생각조차 할 수도 없고 너무 힘들으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얘기하는 걸 자꾸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 주인공이 여기 이제 괴술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배우자예요. 그럼 여기서 봤을 때 남편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정어라는 걸 우리가 이제 편제라고 그래요. 편제. 남편 입장에서는 편제란 뭐냐면 그냥 애인이라고 표현해. 쉽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좋은 것만. 애인이니까 우리가 여우라고 그래 보통. 말도 잘하고 또 아양도 잘 떨고 예쁜 짓도 하고 막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편제를. 그런데 이 편제가 어떻게 돼? 결혼 생활 현실로 돌아오다 보니까 이제요. 그런 옛날에 그런 어떤 이 달콤함이라든가 가슴 설레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현실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삶이.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거부하죠. 득자부별해서. 네. 근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돼서 이제 자식들이 크잖아요. 그러면 아빠를 어떻게 돼? 엄마한테 아빠가 뭐라고 하면은 아빠를 이렇게 어떻게 돼? 딱 정말 뭐 대든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네. 아니 아빠는 왜 엄마를 그렇게 힘들게 하냐 이렇게 갖고 둘 다 어떻게 돼? 적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득자부별의 의미에도 또 포함이 돼요. 자, 이런 상태에다가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자 여기 이제 불이 똑같은 불인데 요건 태양이고 요건 촛불이야. 그러면 여기는 또 왜 스트레스 받냐면 이 태양한테 내가 빛이 안 나는 거야. 이 촛불은. 이게 세상을 밝게 비춰주죠. 근데 촛불은 세상을 밝혀봐야 얼마나 밝히겠어. 한정적으로 내가 어느 한 부분만 비출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여기다 엄청 떨어지죠. 여기서 봤을 때, 여기서 남편이 봤을 때, 요걸 우리가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이 겁재라는 건 나한테 뭘 뺏어간다는 거야. 그렇게 여자한테는 몸을 뺏어가는 것도 우리가 겁재라고 하기도 해.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 겁재라는 거는 어려울 때는 정말 친구고 동료고 동업자고 친구고 이런데 이게 조금만 내가 어느 정도 여건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여기서 어떻게 또 내 돈을 뺏어가려고 그래. 그래서 이걸 우리 겁재를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그래. 그 겁재가 있는 사람은 조심을 해야 돼. 항상. 이 주인공은 이게 있다는 걸 조심해야 돼. 그럼 이게 어떤 역할을 한다? 남편, 이 괴수가 여기를 어떻게 돼? 내가 여기서 갈시받으니까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사막이 얼마 전에,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된다 그러죠? 약간. 왜? 그러니까 본인은 남편 자체가 귀찮으니까 힘들고, 오직 뭐예요? 돈만 가져오면 좋고, 이렇게까지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사실이니까. 그러면서 이게 눈이 어디로 돌아가? 이리로 돌아가죠?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이 겁재한테. 그래서 나중에 또 정신적으로 또 힘들게 만들고, 여기서. 이때는 이제 아내가 힘들었겠죠? 어쨌든 간에 여기서 주인공은 이 가정의 하나의 가장이라고 이제 이렇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남자들한테. 이 가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집에 가면 완전 찬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고 싶은 마음이 없죠. 그러면 방황하는 거야, 방황. 길거리에서 방황해서 요 여자를 생각 안 할 수가 없겠죠. 요 겁재를. 이렇게 돼서 바람 아닌 바람을 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항상 이 남자는 불안해 있던 거야, 살면서. 그러니까 그게 다 어디로 가요, 스트레스가? 간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떤 그런 발병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살다 보면 내가 정말 못할 짓을 뭐냐면 이런 경우는 이제 5살, 3살인 애를 두고 아빠가 돌아가시게 되면은
도대체 누가 어떻게 그걸 키워야 되느냐고. 키울 수가 없잖아, 지금. 지금 여기 처음에 얘기한 대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여기저기 파타임으로 다니면서 그렇게 너무 힘들게 다녀봐도 그 두 자식을 돌봐줄 수 있는 친정 엄마한테 용돈 줄 수 있는 여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막막하겠어요, 산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내 운명, 내 사주팔자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알려달라, 이렇게 좀 풀어달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인이 남편이라는 글자가 없어. 그러니까 남편 복이 없어요. 없다고 보는 게 나아. 그 다음에 여기 자, 이제 축술미라는 이게 이제 이 형살이라는 건 뭐냐면, 자, 이렇게 있고, 이거는 우리가 보통 이 살인이라는 의미죠. 죽일 살자. 요거는 여기에 이제 뭐예요? 칼이 들어가 있는 칼. 이 칼이 이렇게 꽂혀 있다는 거는 그게 이제 어떤 관제수라든가 사고라든가 아니면 배반, 배신, 나를 누가 이용당한다. 이런 게 여기서 발동이 되는 거예요. 요 축숨이라는 게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치명적인 나는 배신을 당한 거죠. 왜? 아니, 같이 결혼 생활해서 자식을 낳아서 같이 키워야 될 의무가 있었는데 의무는 저버리고 내가 그냥 저 세상으로 가버렸어. 그거보다 큰 배신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축순미 이게 작동됐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지금 이제 돌아가신 분도 어찌 보면은 본인이 선택한 길이었지만 그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 그것도 하나 이제 감안하시는 게 좋을 거고, 본인도 이제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직장을 이제 어차피 나이가 지금 뭐 40이니까 지금 뭐 직장 경력자가 아니니까, 물론 뭐 이렇게 직장을 다니면서 여러 군데 옮겨 다니다 보니까 어느 한 직장에서 자기의 어떤 평가를 제대로 받지를 못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쪽에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러면 와서 한번 다시 근무를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럼 마음 먹어서 40살인데 어디 가서 신입사원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없죠. 그렇게만 안 하죠. 왜? 윗사람이 너무 힘든 거야.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일도 모르는데 내가 맨날 신경 써야 되는데, 그렇게만 그런 사람을 구직을 안 받아주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돈 벌 수 있는 여건이 정말 막막하다는 거야,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그러면 이거를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어떤 상태가 있더라도 이 정말 나를 쳐다보고 있는 딸하고 아들내미 이 꼬마들을 내가 키워야 되잖아. 어쨌든 간에 지금 아빠가 안 계시니까. 예. 그럼 내가 지금 누를 원망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내가 내 나름대로 어떠한 길을 밟더라도, 즉 내가 돈 벌 수 있는 자리를 빨리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해야 되냐? 지금 친정 엄마가 봐줄 수 있는, 이건 유한적이잖아요. 지금 이제 나이도 지금 많이 이제 돼가고 자꾸 나이 늙으시니까 힘들잖아. 애들 보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이건 젊은 엄마들도 힘든데, 나이 드신 할머니가 그 두 손주를 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많은 정보를 이렇게 한번 캐보세요. 해서 친구고 누구한테 뭐 체면 차리고 뭐 이거 할 상황이 어디냐. 지금 안 되잖아. 이제는 내가 지금 바로 어떻게 돼요? 예?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누구한테 체면 차릴 때가 아니라는 거야.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주고, 친구들한테 혹은 아는 분한테 이렇게 해서 내가 힘든데 좀 도와주실 수 있으면 좀 이렇게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해서, 그런 걸 자꾸 나한테 어떻게든 내가 최대한 내가 겸손하게 내가 힘들다는 걸 상대편한테 얘기해서, 그러면 분명히 이건 어떤 자리가 생겨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친정 어머님이 서서히 조금씩 이제, 그러면 5살이니까 한 2, 3년만 지나면 학교 가고, 또 많이 크잖아, 어느 정도. 그럼 유치원 가고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는 이제 큰 거는 이제 해결이 되죠.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게 하냐.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는 정말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예. 자, 본인이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강건해 주셔야 돼. 여기서 보면 이 사주가 약해요. 여기에 있는 불이 나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 이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나를 오히려 해코지 한다고 볼 수 있어. 내 빛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태양이 어떻게 돼? 온 지구를 곳곳이 살살 있는데 없는데 다 이렇게 비춰주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촛불은 빛이 안 나죠. 이건 도움이 안 돼. 그럼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여기서는 이제 화니까 목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데 이 목이 하나 멀리가 있죠. 가까이 있더라도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거 뭐냐면 이게 젖어 있는 나무라는 거야. 작은 나무. 그러니까 나한테는 불쏘시개가 되는 게 아니라 불이 꺼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 나무도 도움이 안 돼, 여기서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거 이제 여기서 보면 지금 자, 이 대운을 이렇게 운을 보면은 어렸을 때 이게 30년 동안은 이 수가 많이 왔기 때문에 이때는 나한테 너무 힘든 거야. 왜냐면 이 촛불이 이게 제대로 불을 밝혀야 되는데 이 물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니까 내가 항상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30년 크게 보면 임묘진이 오더라도 여기서 임묘진이 왔을 때 이게 나한테 나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돼요.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때쯤 가야지 내가 그런 대로 나와 똑같은 여자를 입장에 봤을 때 뭐 언니가 있다든지 또 여동생이 있다든지 혹은 뭐 직장 생활하면서 나를 잘 이렇게 같이 뭔가 호흡이 좀 맞을 수 있는 그런 여직원이 있다든지 요때가 돼야 되는데 이때는 너무 늦다는 거야.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운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정말 좋은 시기가 이렇게 오질 않고 힘들게 계속 연결되고 있다는 거야. 이 구조로 봐서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실제로 힘들지만 어쨌든 간에 운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있는 그대로 나를 누구한테 있는 그대로 이렇게 나를 소개하고 내가 이러이러 하니까 힘들지만 내가 일할 수 있는 어떤 일터가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라는 거야. 그게 제일 좋은 방법. 다른 방법 없어요. 여기서는. 자, 그럼 내가 이제 왜 또 이름을 한번 좀 불러달라고 했냐면은 이게 사주가 이 자체가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름에서 잘 도와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렇게 어려움 겪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걸 남편이라고 치면은 이거는 아내. 남편이 힘들 때 아내가 내조를 잘해주면 제대로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남편이 출세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 사회생활 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남편 자체를 봤을 땐 능력이 없다고 치면은 그러면 아내가 도와주면 남편이 또 좀 살아날 수 있죠. 그렇다고 봤을 때 이름이 있으면 도와줘야 돼.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는 여기 우리가 수리라고 그래요. 수리. 1, 2, 3, 4, 5, 6. 이 수리마다 다 자기작용을 한다는 거야. 쉽게 설명드려서 여러분 이 사자를 보면은 이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사자가 이게 보통 죽을 사자라고 그러죠. 이게 만사불성이에요. 만사불성.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만사불성이라는 거.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기에 있는 숫자가 다 자기 작용하는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 이 주인공이 임시가 아니에요. 제가 왜 임시라고 했냐면 본인한테 혹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프라이버시 어떻게 잘못 좀 적을까봐 여기 있는 것도 이렇게 되지는 않아. 그런데 나는 요거는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찾아서 6획, 9획에 이걸 맞춰서 이걸 써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보면은 요게 본인 자리야. 15. 가정에 18, 배우자가 15, 자식이 24, 사회생활에 10. 이런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서 자식만큼은 이렇게 좋은 자리가 이렇게 딱 있다는 거야. 길수록. 이게 희망이야, 희망. 이게 희망이야. 자, 여기 이제 아들내미가 커갖고 나중에 엄마를 잘 모실 수 있는 요 자식 자리가 좋다는 거야. 이게 바로 희망이라는 거야. 나머지는
왜 힘드냐면 본인 자리에 이 공망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한 일이라든가 모든 거에서 나한테 돌아오는 결과는 50%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 내가 얼마나 살면서 허무하겠어요. 내가 누구한테 열심히 이렇게 친절히 잘 이렇게 상대편을 이렇게 모셨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건 뭐예요? 오히려 욕만 온다는 거야. 쉽게 설명드리면. 자, 돈으로 치면은 내가 뭐 1,000만 원어치 일했는데 나한테 돈이 얼마가 돌아온다? 500만 원밖에 안 돌아온다는 거야. 이 공망이라는 의미는. 근데 이걸 자세히 설명이 힘들으니까 그게 지금 나한테 이렇게 와 있다는 거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본인 자리에, 이 주인공 자리에 왔을 때 이걸 우리가 가시밭길을 간다고 그래요. 여기 공망이 걸리면은. 이걸 한자로 표현하면 지형철리라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나한테 안 좋게 작용한다는 거야, 이름에서. 또 하나, 배우자 자리가 벌써 느꼈잖아요, 본인. 배우자 어디 계세요, 배우자가? 남편이 지금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 자리가 안 좋은 거야. 그럼 사회생활 하는데, 사회생활 하는 것도 안 좋다는 거야, 지금. 이렇게 나와, 이름에. 예.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야, 본인한테 지금. 그러니까, 야, 내가 마지막, 이 기댈 만한 언덕에서조차도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건 내가 내 스스로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고 내가 살아가야 할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일단, 희망은 바로 이거야. 이 자식 자리가 좋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 자식은 정말 명랑하고 또 항상 사랑을 이렇게 자식들한테 베풀면서 애들한테 정신적으로 이렇게 어떤 불안하지 않게 혹은 이 정서상으로 이렇게 좀 불안하지 않게 항상 키우시면 나중에 반드시 엄마를 잘 모실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세상 죽으라는 법은 없어요. 내가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면 또 거기에 맞는 길이 생겨요. 그러니 열심히 한번 사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하실 때보다는 훨씬 더 안정감 있고 또 자식들하고 이렇게 오손도손 이렇게 같이 어울리면서 살면 너무 소소한 행복은 계속 이렇게 피어날 겁니다. 그때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리려고 할 때도 굉장히 좀 힘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본인이 현재 이런 상황을 내가 처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만 하시면은 훨씬 더 가벼워지고 또 아이들한테 볼 때 엄마 항상 웃는 얼굴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노력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수고하시고요. 혹시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 계시면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